변준상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원래 20분 예정돼 있는데 반이 딱 잘라가 10분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지런히 하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저기 앉아서 강의도 듣고 지금 노래도 듣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울컥합니다. 울컥한데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만드신 우리 강은주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해서 오늘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마음교양학회 학술대회를 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런 의지와 계획을, 그 비전을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무너진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교육계에서 4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교장도 네 군데서 했고요. 교육 중에서 장학사, 장학반, 국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말 이야기 많이 해야 되지만, 오죽하면 제가 제 돈 거의 10억을 내면서 말이에요. 교육감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큰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무 밑둥이 썩어갑니다. 이 나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학교라고 할까 아니면 무너지는 학교교육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무너진 학교교육을 하고 이제 마음교육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니까? 이건 누가 제가 합니까? 저쪽에서 이현수 선생님 넘겨주세요. 예, 작년에 학생들이 5만 명의 학교를 그만둔 사실은 아시죠? 학생들이 5만 명의 학교 그만뒀습니다. 자살은 150명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3만 명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교육학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신데 지금 얼마나 교육이 심각한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까요? 여기서? 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자료를 드릴 때 이걸 보시고 그냥 강의를 좀 하시고. 네, 그냥 말하겠습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요, 아웃 오브 오더입니다. 이 오더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아웃 오브 오더는 뭐냐면 기계에서 보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기둥이 무너진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기둥 중에 어떤 게 무너졌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 기둥이 4개가 있을 때 하나나 2개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건물 붕괴도 있고요. 시스템 붕괴, 이런 거 다 외형적인 겁니다. 학교 보면 다 외형적인 것인데 지금 너희 보면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목을 졸라가지고 목을 졸라는 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도 아니지만 이것은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외형적인 것 무너졌습니다. 내면적인 건 뭐냐면 아까 사랑과 존중과 배려 이런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이 학교 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준법 정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곳곳에 준법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과연 어떤 곳이냐? 그럴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80%가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라가 없습니다. 즉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 다 보더라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독일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창 시절을 축제의 장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여기 보시면 자살 학생 투입제 보면은 우리가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15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해는 이것의 몇십 배가 되고요. 자해는. 그런데 여기에서 저기 선생님이 휴대폰을 찍거나 아이들 우뚝 먹고 있거나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엎드려 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로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것을 찍은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왜 찍었을까요? 학생들이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찍은 기자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학기박 청소년이 28만 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인과 대체 넘어가겠습니다. 곳곳에 기둥이 있는데 교사의 영향, 학교장의 영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좀 무너진 곳, 교육청의 영향.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서 선생님 할 때 문제는 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장 때 보니까 선생님 문제예요. 근데 교육청에 오니까 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문제냐? 교육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학교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나와서 할 때는 학교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1,3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초중고가. 전국에 12,0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의 영향. 학부모들이 학교를 거지같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때 강남에 가서 그런 얘기인데 강남 선생님들에게 교권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약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강남에 있는 이거 지금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앞에요. 학부모들의 영향, 또 학교 문화의 변화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게 한 줄 세우기인데 사실 우리는 한 줄 세우기의 문제를 삼으면서 여러 줄 세우기를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 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 줄을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 경영을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동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사는 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경영 학계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선생님 알기를 정말로 거지 같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제고 및 경제적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단위학교의 자율성, 또 여러 줄 만들기, 공교육 재건. 제가 미술고등학교에 교장을 했었는데 9월달까지 그 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언어 사용이 달라요. 가정부에서부터 아이들의 언어 사용이 달라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면 벌써 내 주변에서부터 언어 사용이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군부터 배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전교생 제가 1,000명까지 외웁니다. 전교생 1,000명까지 외우는 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가정방문 100번 이상 했고요. 학교장이 학생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교장을 상담해요. 제가 학생한테 상담받는 교장입니다. 12번을 상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굿모닝이라고 하는 이 글씨 하나를 쓰기 한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1년 걸렸습니다. 이 1년 걸려서 만든 저 글씨입니다. 한 학생, 물론 발달장애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글씨를 가르치는데 1년 걸려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8년 동안 교문에서 서가지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경영은 아까 여기 지금 상담받을 때 제가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중3 학생을 교수님으로 모셔가지고 상담했는데 학생이 이럽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하세요.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세 가지. 그래서 730명 학생이 돌렸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겠냐? 24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인사 잘하자, 집중하자, 욕하지 말자. 그래서 1년 내내 적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교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아이들 들어오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학교 보내고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저 맨 왼쪽에 보면 한 남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장을 했어요. 저 학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교장.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교장이 됐는데 여기서 가까운 동작구 교장이 됐는데 출근길에 남학생이 한 명 서 있었어요. 아,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릴 때, 불문을 내릴 때, 이러더라고요. 발달장애 학생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뭐냐? 내일 또 태워달라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2년 반을 태우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학교로 오겠대요. 그래서 4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단학교에 또 6년을 지냈어요. 이 학생은 매일같이 3번씩 전합니다. 저한테. 거의 똑같은 얘기를 3번씩 합니다. 완전히 수석보다 이런 사람도 왔습니다.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화를 끊으면,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이 학생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맨날 3번씩 전화 오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3번씩 전화 오는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기쁘고 경건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가야 된대요. 직장을 가야 된대요. 어떻게 직장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안 됐지만 결국은 동작구청에서 자업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장에서 트럭에 치였대요. 그렇다고 강문 좀 와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갔습니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지금? 바로 23살입니다. 여자를 소개시켜요. 저는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남학생이 있었어요. 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여학생을 소개시키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제 사춘기 들어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11년째입니다. 11년째 전화를 3,000번 이상 찍었답니다. 오늘도 예수님한테 왔지요. 예수님이 수시로 얘기합니다. 좀 만나서 식사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왜냐?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월 달에 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장을 절반을 끊어서 줘야 된다. 90kg의 몸무게에서 지금 70kg 찌고. 왜?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장선생님,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무슨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신장을 아버지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장을 띄워주기 때문에 저 이식을 줄여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운동하셨습니다. 이제 1월달에 예수님은 신장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고 꼭 와달라. 그래서 가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진짜 예수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섬기기 때문에 정말 이분을 이 학생이 이분이 되고 이분 속에서 제가 제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사를 많이 받는 분들이 1시간에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의 강의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아멘. 제 강의는 1시간에 1,000만 원입니다. 아무튼 이 무너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경영학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제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 스토리 너무나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걸어서 학교까지 제가 202개 다니면서 그 학교마다 다 1,500장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학교가 이게 가지고 이게 제 발표한 것이 있고요. 등등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교회학교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예수님을 모시는 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함께 힘을 모아가면 역사가 또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